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제3편 생명보험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 생명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법규의 프로성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이제 작성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규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험약관은 계약자가 작성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예, 틀리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작성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이라 그래서 상법 제4편 보험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계약관계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도 계약이니까요. 그래서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법 중에서도 이제 제4편이 보험편이라 그래서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법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이제 계약관계를 규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법은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이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 지문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근거법률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법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같이 좀 보시면요. 보험계약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바로 이 상법 보험편을 규정을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법보다는 더 이제 표준약관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권리를 확대해서 이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확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표준약관. 자, 여기를 비워둡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3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가로 놓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확대되었다인데, 예를 들어 축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요, 먼저 상법 먼저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상법에 내용이 없으면 이제 민법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약관 해석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해석에 대한 다툼을 서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생명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기타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관련 법규는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보험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고객들도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이 계속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어떤 규제들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관련된 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험업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요,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팔 수 있냐 없냐, 생명보험은 요거 파냐, 손해보험 요거 파냐, 이런 거는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부분은 무슨 법이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에 관련된 거는 상법에서, 허가에 관련된 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금융감독의 그 법률, 그 어떤 감독을 근거하고 있는 법률은요, 금융위원회 설치 및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위해서는 법령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우리를 감독하는 가장 높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요, 여러분 법률에도 뭐가 나와요? 구조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연결하실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계약자 보호도요,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규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규제라는 거는 서로 이제 보험회사끼리 모여서 담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험료 우리 딱 똑같이 이런 식의 보험료를 다 같이 받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공동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보험 감독 근거는, 보험업 감독의 근거는 뭐 독립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감독은 뭐였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액보험은 어떨까요? 투자성 상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라고 하는 투자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기는 우리 배웠죠. 여러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비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신 전문 금융보험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 법률에 없죠. 그래서 다음 중 그 생명보험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좀 보도록 할게요. 상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대한 근거 법률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험을 생명보험이다, 손해보험이다, 재산보험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요.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거고요. 상법은 뭐라고요? 계약에 관련돼서 계약자의 의무, 보험회사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라고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보험의 독점 지위를 규제하고 있는 근거법률이다 그랬는데 이 국민건강보험이 아니고요. 우리 생명보험의 어떤 독점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의 근거는 여러분 구조조정에는 구조자가 들어가는 법이죠.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려요. 이거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우리 변액보험 운영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연금보험 운영에 관해서는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거는 생명보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금융산업을 넓게 본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보험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다음 중 생명보험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요게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다양한 법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법에서 보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볼 텐데 우선 상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638조와 제730조는요. 보험계약이라는 게 뭔지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계약은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란 얘기죠. 발생할 경우에 당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회사는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에 관한 우연한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를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는 다른 말로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네모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보험회사랑 약정만 비워두고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나 사망과 생존과 우연한만 비워두고 골라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4개 중에 한 단어는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거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인데 보험계약자라고 바꾼다든지 사망과 생존인데 생존만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린 거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보험업법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요. 보험상품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은요. 위험 보장은 똑같아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서 약정한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네모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보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냥 보험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냥 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훨씬 더 넓은 범위고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
그래서 생명보험은 생사를 보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은 이제 생존해서 오래 살까봐 걱정되면 연금보험으로 커버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망할까봐 이거는 이제 종신보험으로 커버를 하겠죠. 그래서 생존과 사망을 보상한다는 게 생명보험의 키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 상품은 뭐가 있다라고 보냐라고 하면 생명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다라고 봐요. 그 연금보험 안에는 퇴직연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연금보험 안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자, 사람의 생존 또는 뭐죠? 퇴직이에요. 근데 이제 생명보험 계약하고 다른 게 뭔가요? 여기는 사망이 들어가 있고 연금에는 사망이 없죠. 연금은 아무래도 생존했을 때 받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연금보험 계약에 생존 또는 사망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해서 한번 표로 정리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점을 골라라, 서로 같은 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요, 생명보험 계약의 보장 대상은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에요. 그러면 손해보험은 뭘까요? 손해보험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손해보험에서 파는 대표적인 상품,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재산, 건물이라는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생과 사, 손해보험은 재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의 원칙은요. 생명보험은 전통적으로 정액 보상, 정해진 금액을 드립니다. 사망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정액 보상이고요. 손해보험은요. 예를 들어 손해가 난 금액이 전액이 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차가 완전 1,000만 원짜리 차가 전체가 손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리는 일부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났다 그래 차량가액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손해난 수리비만큼만 나가는 게 보통의 이제 실손 보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계약은 실손 보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험 기간은요. 전통적인 생명보험은 보험 기간이 장기예요. 기간이 길어요. 종신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긴 특징을 갖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동차 보험 어떤가요? 기간이 짧아요. 1년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짧다. 그리고 확정된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확정된 기간 안에 물어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취급회사는 당연히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좀 보면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이랬어요. 지금 위에 있는 건 다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 여러분 모든 보험은요 우연에 기초해야 됩니다. 뭔가 미리 짜고 이렇게 일어난 일은 안 돼요. 그래서 우연에 기초해야 된다는 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기간이 단기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장기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푸시면 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유상 쌍무 계약성입니다. 자, 유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무는요 쌍방에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험 계약은요 계약자가 돈을 내고요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보험회사는 그 대가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쌍방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쌍무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수반한다. 그래서 유상 계약, 쌍방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쌍무 계약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상 계약성이다. 그러면 틀리다. 유상 계약성이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불요식, 여러분 요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요식행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불이 붙었으니까 형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요식이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배웠지만 보험계약은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요. 나 보험 들고 싶어. 이게 청약이었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고객이 청약을 하게 되면 거절할 수도 있고 승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청약과 승낙, 거절하면 계약 성립 안 되는 거죠. 승낙이 있을 때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승낙이 되려면, 낙이 되려면, 우리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 낙성계약. 그래서 불요식 낙성계약.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식계약성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청약서 작성이나 보험증권 교부를 하기도 하니까 이게 요식계약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에서는요, 정형화된 청약서를 이용하고 있어요. 보험증권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요식화되어 있는 형태로 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고요.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을 했다, 그랬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보험료 납입은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줄지 말지 어떤 책임 개시의 요건이 됩니다만 계약의 성립은 보험료 낸 거랑은 상관이 없다. 청약과 승낙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최초 보험료 납입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그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고, 자, 그다음에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요거는 아주 잘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를 보면은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유상상무계약, 뭐 불요식 낙성계약, 그런 다음에 계약 체결 후 순위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놔요. 이런 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합계약, 다음으로 이제 부합계약성입니다. 이제 부합계약성은요, 보험회사가 미리 마련한 정형화한 약관에 따르고 계약자는 약관을 전제로서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선택만 가능한 것을 저희가 부합계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약관을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약관은 예를 들어 같은 동일한 상품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약관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입 내용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부부 두 분이 가입했다고 했을 때 안보험을 가입했어요. 나는 특약을 10개 가입했고 배우자는 뭐 5개만 가입했어요. 그래도 약관은요, 똑같은 걸 줘요. 만약에 서로 약관을 다른 걸 준다 그러면 인쇄도 따로 해야 되고, 그죠?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또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정형화한 약관을 고객에게 제시를 하고요. 고객은 그거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합계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합계약성에는 약관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약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부합계약성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석이 있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 약관을 만들고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성자인 보험회사가 불이익이 가게끔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작성자가 이익이 되게끔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은 그러면 이거 뭐예요? 부합계약성이라고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위에 한번 볼게요. 보험 계약자별로 보험 약관을 다르게 작성한다? 여러분 다르게 작성한다 안 한다? 똑같이 드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르게 작성한 게 아니고 동일하게 작성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계약자가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계약의 성립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행계약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행계약성, 사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행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도박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행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행산업이라는 걸 다른 말 요행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요행을 바란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조금 내고 큰 돈을 바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사행성이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사행성이라기보다는 우연하게 일시에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뭐 5만 원인데 갑자기 나한테 5천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하게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사행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 우연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는 사행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적법적인 금융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극적인 이익 추구, 그러니까 사행성이 있지만 막 적극적으로 내가 한 방을 뭐 받겠다 이런 거에 도박 같은 건 아니고, 자, 보험은 약간 소극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좀 볼까요? 보험 계약이 사행 계약성을 가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보험 사고 발생의 우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했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을 5만 원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돈을 받은 일이 우연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박이나 복권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행성이 인정된다. 자, 이 말은 맞다 틀리다 맞는 얘기다. 상당히 틀린 답으로 잘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보험도 도박과 복권처럼 사행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선의계약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믿고 이분이 뭐 속이고 보험을 가입했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게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선의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우연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의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선의성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선의성의 확보를 위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뭘 한다? 고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맞다 틀리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무효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특성으로는요. 계속계약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보험 계약은 한 번에 1회 납입을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보험 계약 어때요? 장기간 보험료를 내고 종신토록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도 상행위입니다.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개인적인 개별이다 보험료를 내는 개별성, 그리고 또 다수가 모여야 하는 단체성, 이런 것들이 보험계약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보험 상품은요,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상품이고요. 구매에 따른 효과를 즉시 느끼기는 곤란해요. 실제 사고 났을 때 그 효과가 확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유 단계에서부터 가입자에게 가입 설계라든지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지급 절차라든지 이를 수록한 약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필요를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되는 상품인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유형의 상품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 설명서나 약관, 그러니까 무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등이 제공되는 유형의 상품이 그러면 이거는 틀립니다.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무형의 상품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 상품은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거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주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구입 시점에 따라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그 효용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아주 좋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미래에 그것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한 위험 보장 설계나 재정 설계, 어떤 저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다양한 설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고요. 보험 계약자의 니즈에 맞춰서 필요한 위험 보장 및 재정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보험 회사의 니즈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착각을 유도를 합니다. 니즈인데 누구의 니즈예요? 보험 계약자의 니즈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보험회사의 니즈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니즈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험 계약은요, 청약과 승낙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낙선 계약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사자의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약관 및 청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수요가 비자발적인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상품인데다가 수요가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우리 설계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전문가로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니즈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 전에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 바로 생명보험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위에 한번 볼까요? 회사가 제공한 약관을 계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의 성립은 뭘로 이루어진다?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청약을 하고 이를 계약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보험회사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누가 승낙을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